네, 업종으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게 반도체랑 반도체 장비, 그리고 화학 쪽,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고요. 하락하는 것은 역시 미국 영향 받으면서 물류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진합니다. 거기에다가 에너지도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오전장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부터 날려주시죠. 네, 오늘 시장 불안하고 계속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주 바로 또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선 여행객의 수요가 늘었다라는 뉴스는 계속적으로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일본 입국 전에 PCR 검사 폐지라던가 가이드 없는 패키지 여행 이런 것들을 허용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관광객에 대해서도 무비자 재개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10월 중에는 정책이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주가의 상승 탄력을 불어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일본이 지금 그 가이드 없는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이제 에어텔과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항공이라던가 숙박 이런 쪽만 이제 제공을 하면서 사실상 왕공 항공권과 숙박 시설을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했을 때에는 여행객의 일정이나 동선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여행의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완화 방침을 밝혔던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한 주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일단 일평균 일본 여행 예약 건수가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과전 사업자, 상위의 사업자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400% 이상 전주 대비해서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기관과 이런 쪽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면서 수급 기반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 오늘 상승 탄력으로만 봤을 때는 가장 셉니다. 시총도 조금 작은 편이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한 160% 정도의 증가, 여행 예약 건수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전체 해외여행을 예약하는 여행객 중에서 일본의 비중이 지금 거의 절반까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일본이 전에 제가 LCC 말씀을 드릴 때도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노선이라던가 여행 수요 이런 쪽에서 거의 LCC 매출 비중의 70%, 노선 중에서 70%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노선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항공주라던가 아니면 여행 관련주 쪽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중국은 아직까지는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올해 내로 어떤 이런 쪽들이 풀릴 거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중국도 일본과 같은 경기 침체 어느 나라나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라도 결국은 하늘길을 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항공이라던가 여행 쪽이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억눌린 여행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좀 증가가 되면서 이런 예약 건수의 증가라던가 실적 개선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텐데요. 어느 정도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지는 사실상 증가된 인건비라던가 판관비 이런 쪽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좀 기대감이 크게 작용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기관들의 단기 매수세가 끝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일정 부분의 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일단 상승한 뒤에 차익 실현 나오면서 눌림목이 있을 때 과점 사업자인 하나투어 그리고 모두투어 중심으로 접근해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눌림목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매출의 핵심 노선이 풀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좋은 내용들. 그리고 각 나라별 입장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봉쇄 이런 얘기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늘길을 푸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내다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을 이길 수 있는 펀치로 넘어가 볼게요.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은 스마트폰 수요 최근에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또 커버해주는 삼성의 폴더블 시리즈의 4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 쪽에서는 14 시리즈가
또 전작과 별 차이 없다라는 호평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견조한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아이폰에서도 애플페이, 뭐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지원이 안 됐었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0개국 정도의 나라에서는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삼성페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던 분들은 쉽사리 이런 애플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주요한 하나가 바로 이 애플페이, 삼성페이처럼 간편한 결제 시스템을 지원해주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폰을 한번 써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 써오던 안드로이드라던가 삼성폰 이런 쪽에만 머물고 있었던 대기 수요들이 만약 이게 현실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한국 상륙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이 현대카드와 손잡고 12월부터 대형 가맹점 위주로 먼저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좀 떠돌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대카드에서는 아니다 라고 좀 반문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애플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한국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올라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차츰 공식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지금 현대카드 측에서는 뭐 카드 결제 단말기, 위탁 관리업체, 대형 벤사, 그리고 카드 단말기 제조사 이런 쪽들과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시장에 나왔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일단 이 애플페이 방식은 기존의 삼성페이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NFC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안 면에서 조금 더 개선이 됐다라고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의 삼성페이는 단말기, 카드 결제하던 단말기에 그대로 사용을 해서 결제를 할 수 있었는데 이 NFC 방식을 사용하게 됐을 때 단말기 비용 이런 부분들을 누가 부담할 거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애플에서는 절대 부담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 측에서 사업자 선정하면 니네가 단말기 대금 부담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까지 우리한테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동안에는 이 단말기가 대당 한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굉장히 비용 부담에 있어서 사업자가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던 그런 구조였던 거죠.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협의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알 수는 사실 없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좀 얘기가 가이드라인까지 올라오고 조금씩 공식화가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가들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벤사 같은 한국정보통신이라던가 나이스 정보통신 이런 쪽들이 먼저 움직였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론 같은 NFC 전용 유심 칩을 생산하고 있었던 업체예요. 그렇다 보니까 NFC 전용된 단말기뿐만 아니라 유심도 NFC 전용에 특화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같이 주가가 연동해서 상승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유비벨룩스 같은 업체는 NFC 서비스 관련해서 칩 공급이라던가 이런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좀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뭐 공식화가 진출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가이드라인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양측에 어떤 뭐 조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카드 측에서는 일단 부인을 했어요. 비밀 유지 협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거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급등해 있는 상태에서 너무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드디어 애플도 이런 쪽에 한국 서비스를 하면은 한국에서 대기 수요가 그만큼 많이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조금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핀테크 쪽이군요. 이제 삼성페이는 안 써봤지만 편의성이 뭐 가히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서 애플페이가 얼만큼 또 경쟁이 될 수 있을지 또 이 싸움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오늘도 시선을 옮겨 주셨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키워드 원투펀치, 지금 아이폰과 관련해서 삼성페이의 지금 대항마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애플페이에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찾아보자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교보증권 사용관 차장이었습니다.